들 만났던 길잡이 분들을 좀 만나려고 그래요. 그 리바이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지가지 프로젝트 그거는 이제 선택형이죠. 그거는 13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제멋대로는 기획형으로 7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오늘 만나볼 분들은 제멋대로 프로젝트 안에서 7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맡아서 해주셨던 길잡이 분들을 만날 거예요. 일단은 두 분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셨고 어떤 이야기들을 아이들을 하고 만나셨는지 그런 경험담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할 분은요. 네, 그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 지금 소속되어 있으시고 이기현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눠 주실 거예요. 아까 그 올제가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청소년 활동과 교육이 이렇게 분리돼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연계해서 학습적 주도성을 어떻게 키울 건가 공동으로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참여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잡이 교사분으로 무따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소개해 주셨던 저는 시교육청 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실은 여기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이 프로젝트가 지금 시하고 시교육청 그리고 의회 또 지역사회가 함께 협업해서 함께 미래 학습도시를 만들자라는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이 우리 청소년들 대상의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역할은 그것을 3년 동안 쭉 연구를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연구자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좀 더 깊숙이 저는 들어가서 함께 활동하면서 그걸 연구에 담아보고 싶어서 길잡이로 함께 활동을 하게 됐고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길잡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연구 보고서에 담았던 내용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활동했던 팀은요, 정거장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거장 팀은 정치를 거니는 광장이라는 그 의미를 담는 팀이고요. 이 팀명 또한 저희 참여 청소년들이 함께 지어준 네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6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했고요. 1학년 1명, 고등학교 1학년 1명,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의 2학년 학생들이 함께 했고, 학교는 A 학교 2명, B 학교 2명, 그 다음에 나머지는 1명씩, C, D 학교 1명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목표를 청소년의 정치의식 현황을 조사하고 소논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도 해보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하고 면담도 해보자. 라는 의견을 참여자들이 함께 냈었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첫 시간, 그러니까 저희 팀의 첫 시간에 한 내용인데 저희가 첫 번째, 그러니까 실제로는 3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 시간은 저희가 분야가 교육 돌봄 분야에서 저희는 한 팀으로 나와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은 청소년 정치의식의 현황을 조사하는데 각자 6명의 그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날은 그러면 이런 의미들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서로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서로 합의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를 들면 청소년 정치의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회에 문제의식을 갖는 거,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써보고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래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것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좀 합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었고요.
제가 사실은 이 첫 번째, 우리 팀만의 첫 번째 시간에 너무 막 고무가 돼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진도가 빨리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막 말도 잘하고 기존에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야이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날은 되게 제가 고무되어서 이후에 회고 시간에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이거 이제 제가 지우지도 못하고 집에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이제 저희가 12차 시 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3차 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제가 고무되었을 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참여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간들은 이제 이 녹색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주춤할 때, 좀 활발하지 못한 활동일 때, 그래서 제가 고민점이 정말 많았을 때, 이제 나머지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때 제가 좀 고무됐었고 고무됐다가 이제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다가 그 다음 이제 6차 시가 됐는데 그 다음 차시를 하면서 우리 팀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우리가 계획한 차시대로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중간에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제가 5차시 끝나고 저희 이제 팀원들에게 단체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해볼 텐데 한번 생각을 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우리 팀 프로젝트에 기여한 점이 뭔지, 아쉬운 점이 뭔지, 또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내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능력을 내가 좀 어떤 본 것들이 있는지, 담고 싶은 게 있는지, 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건지, 또 필요한 거는 뭔지, 그리고 우리 팀에게 제안하고 싶은 거, 그리고 길잡이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그날 중간 워크숍을 했는데, 이날 너무 제가 좋았던 것이, 이제 저희 팀 청소년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특별히 뭘 이렇게 강제하거나 너무 이끌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이날 조금 들긴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다음 주에 다시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 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 워크숍 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우리 참여자들이 그 다음 시간에 그 5차 시와 비슷한 다시 그 분위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팀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청소년들이 기존의 교육 과정, 교육 환경에서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툴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익숙한 대로 계속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쉬운 활동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리고 그런 목표를 토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조금 흥미롭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활동이 침체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제가 봐도 특별히 흥미롭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온라인 설문했던 거 분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제가 봐도 특별히 이렇게 흥미롭거나 왜냐하면 그 방법이 기존의 교육 활동에서 하던 대로 가는 방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제가 면담 설계를 하는 날이었는데 냉탕과 온탕, 첫 경험, 잊지 말자 이 느낌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이날은 정말 냉탕과 온탕을 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면담자를 설정을 하고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누구를 면담을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그 참여자들은 팀원들은
전문가니까 뭐 대학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냥 슬쩍 정치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이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 그러면 뭐 의원 뭐 이런 사람들 해볼까요? 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러면 뭐 시의원 뭐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은 어때? 그랬더니 아 국회의원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시의원 정도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여기까지는 냉탕이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온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섭외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전화할 거야?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에서 정하고 실제로 그날 그 의원들하고 통화를 하고 메일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의 떨림, 긴장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신선한 충격으로 우리 청소년한테 다가왔었던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청소년은 그날 통화를 해서 완전 거의 흥분 상태로 집에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성공한 팀들이 김나연 의원하고 김광란 의원하고 직접 가서 면담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면담을 하러 가는 데까지 그 떨림과 그 새로운 경험의 느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 이런 분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대견하고 뿌듯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아, 이제 나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된 저희 이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길잡이로서 느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활동은 수요일 날 항상 활동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은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거의 이제 편하게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자려고 누우면 뭐가 생각나고 그래서 목요일 아침이 되면 이제 새로운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밤새 고민을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고민을 했던 것들 중에 일부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기존의 고등학생 소논문 쓰기처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해요, 밤새. 이제 아침에 보고서를 고등학생답게 쓰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또 이제 뭐 좀 더 저도 이제 애들이었었네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참여하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끄미를 뽑아 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왜 오늘 이렇게 다들 말을 안 하고 있었을까? 좀만 더 활발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고 이제 밤에는 되게 막 서운했다가 아침이 되면 그래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서로 밤새 고민하고 아침에 스스로 치유하고 깨달음을 얻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수요일 날 이제 대면 활동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꼭 운영진하고 회고를 하고 집을 갔었거든요. 길잡이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활동이 늦게 끝나도 반드시 꾸루하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오늘 활동에서 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잘 됐었던 부분들, 그다음에 내가 도움받고 싶은 부분들, 좀 특이한 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었고요. 그때 이제 헬퍼들도 같이 와서 그것들 같이 고민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밤에 고민하고 아침에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대면 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저희가 수요일 날 활동을 하고 회고를 못 남기니까 저희가 잔디를 이용해서 헬퍼 그룹하고 다른 길잡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그 활동 일지를 남기면 그것을 보고 헬퍼들하고 다른 길잡이들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또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다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청소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많이 설명을 하진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시나 학업에 찌들여져 있고 그동안 교육 환경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가정이든 학교든 어느 곳이다라고 특정 짓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었던 교육 환경들이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어떤 규정되어 있는 환경들 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강제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율성이 아니면 주도권이 주어지지 않는 그동안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익숙한 것의 편안함 특히 이제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목표를 그렇게 잡아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익숙한 것의 편안함을 그것이 더 편안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또 균열을 내줄 건가도 굉장히 길잡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았고 그리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제가 이제 그 회고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완벽하게 써야 돼요. 그것 또한 그동안의 교육 환경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 성과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완벽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그러면 길잡이 역할은 뭔가라고 하면 침묵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침묵이 흐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팀이 결과 보고서를 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구를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뭔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제가 알고 있는 팁들을 너무 빨리 알려주고 싶지만 그것을 한 번씩 두 번씩 참아낼 때 그랬을 때 우리 팀원들이 조금 돌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선의 경로를 알려줄 수 있지만 그것을 참음으로써 돌아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는데 그걸 이제 견뎌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잘 견딜 수 있을지. 이것하고 다 이어지는 말들이지만 자기 주도성을 끌어내기 위한 발문, 그러니까 침묵을 견디는 것도 하나의 그런 태도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어떻게 발문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위기를 끌고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매 차시마다 활동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사회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날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이끄미들을 한 명씩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불편했던 것 빨리 끝내요? 네. 익숙해진 것들 네, 그 다음에 주도권의 한계를 얼마만큼 넘나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 보고서에 썼던 내용들은 제 연구 보고서를 나중에 좀 같이 공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길잡이들하고 기존에 이 주도 프로젝트를 해보신 전문가들하고 함께 이야기했던 것들,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걸 이제 여기에 담아낸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던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의미 있게 생각했던 메시지들인데,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뭐 쓰거나 말하거나 했었던 것 같아요. 미래의 주인공은 청소년이다. 이걸 왜 우리는 미래에만 주인공이어야 되죠? 이 얘기를 한 그 청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꼭 선생님들은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청소년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 해줬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팀원들의 회고 중에 제가 좀 의미 있다고 생각된 부분들을 함께 이제 넣어봤습니다. 이제 많은 경험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 또 어려운 주제에 마주쳤을 때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내 의견을 말하는 방법, 소통, 그리고 배려와 협력하는 것들을 알게 됐다. 그리고 실제로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팀이 되어서 함께 부딪히니까 이 보고서도 만들 수 있었다. 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계획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멋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걸 생기부 때문에 왔는데 생기부가 아니더라도 나는 유익한 경험이 해볼 만한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또 이 프로젝트가 내 안에 숨겨진 멋을 찾아준 프로젝트다. 내 안에 숨겨진 용기와 능력을 찾게 해줬다. 전 여기서 왜 용기와 능력을 숨겨야 했을까? 숨겨놓게 우리가 만들었을까? 이런 좀 저의 반성? 우리가 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우리의 아이디어, 창의력, 또 체계적인 활동, 이끌미 이런 활동들도 좋았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것들로 채워나갔다. 그래서 미래의 다양한 경험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열정,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이런 메시지들이 제가 가공한 게 아니라 그대로 적어 놓기만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 한번 봐보시면요. 작년에 OECD에서 2030 학습 나침판을 위한 나침판이라는 어떤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필요한 역량이 변혁적 역량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갈등과 딜레마 조정, 책임의식 이 세 가지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새로운 가치 창출은 뭐냐면 지식 통찰, 아이디어, 기술, 전략 등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는 것 반대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히되 본인 입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서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의식인데 자기의 행동을 경험과 교육 그리고 개인 윤리 사회적 목표에 비추어서 성찰하고 평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 팀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OECD에서 말한 학습 나침판 2030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이제 학습자고 여기에 빨갛게 들고 있는 게 나침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자가 자기 스스로 이 나침반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침반하고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존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해왔던 활동이 내비게이션과 같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나침반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디자인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변혁적 역량이다.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 자신이 나의 앞으로의 학습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건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행복한 삶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인 지역의 선생님, 동료, 선생님, 부모님, 뭐 지역 사회가 함께해서 이런 것들을 꾸려 나가야 된다라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와 굉장히 맞아떨어져 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들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그 사진을 보고 섬뜩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작년에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에 함께 실렸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도 예외 없이 코로나 때문에 뭐 온라인 학습이 많이 진행되고 그랬겠죠. 온라인 학습을 할 때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양육자로 보이는 성인이 뒤에서 거의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사진이 섬뜩해 보였는데, 만약에 주도성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양육자들 혹은 어떤 배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청소년들 그리고 아동들,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이제 길잡이들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했던 것이 주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주도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미래학교라는 책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넘겨주는 일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참여자들에게는 길잡이들이 먼저 생각하고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가이드를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면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니까 모든 주도권을 우리 참여자들에게 줘야 돼. 청소년들한테 줘야 돼. 라는 것에 굉장한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지만 저랑 같이 한 그 참여자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실패 그리고 주도권을 조금씩 가져오면서 경험과 자신감이 쌓이면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는 걸맞는 수준의 높은 수준의 피드백, 조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앞서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잡이 역할들 그리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길잡이 역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의 상황과 마음을 살피는 일.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에 해보면서 뭐 시험 기간이라든지 그럴 때 굉장히 예민해진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는 조금 서운했지만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나도 고등학교 때 저랬었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 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이제 저희 팀은 한 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길잡이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길잡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끊임없는 학습을 해야 되고, 아까 학습 공동체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또 개인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했듯이 길잡이들끼리 헬퍼그룹과 운영진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넘나들며 배우기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따온 부분인데요. 학생이 학교에 품는 10가지 기대. 이거 이제 용어를 좀 우리 청소년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우리 프로젝트 활동에 품는 10가지 기대, 이렇게 좀 바꿔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와 내 관심사, 재능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주는 역할을 이런 프로젝트에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연관입니다. 배움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있는가, 그러니까 관심사와 연관성이 있는가, 이 지점이 우리 프로젝트 활동에서 중요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 있게 여겨지는가, 우리 사회로부터,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것은 어떤 의미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것이 공공의 어떤 가치가, 공적인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회적인 어떤 가치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적용.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실제 현실 세계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5번째는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학습하고 내 능력을 선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이 선택권이 얼마나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책임감도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6번째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인지, 그 다음에 7번째는 놀이로서 내가 이걸 실패해도 괜찮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으로부터,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인가. 그리고 8번째는 내가 더 깊이 있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9번째는 학습이 아닌 성장을 위한 시간인가.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우리가 말하는 뭐 여러 가지 학습이 아니라 어떤 평가를 위한 학습, 우리가 기존의 뭐 입시라든지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학습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자기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내가 이 활동을 하기 전과 후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성장을 위한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배울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참여자들이 이런 활동에 품고 있는 기대라고 해서 저도 우리 프로젝트 활동에 이 10가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이거는 우리 그 3D 센터의 구프레임이라는 거기 그 청소년들이 또 만들어 놓은 동영상에서 마지막에 나온 그 화면이었는데 같이 공유하고 싶은 글이어서 마지막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조금 짧게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길어졌네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담과 더불어서 우리 그 길잡이 교사들이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번째 시간으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입니다. 이 팀에서는 지금 공유된 화면처럼 공부를 공부하다라는 그 프로젝트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형태의 고민을 또 담고 청소년들을 만났는지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의 김유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시스센터 김유리입니다. 제가 맡았던 팀은 이제 나곰이라는 팀이고요. 저희는 공부를 공부하다라는 주제로 12번의 만남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길잡이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민콩, 칸칸, 커피, 띠용 네, 4명의 친구랑 같이 함께 했는데 저희는 지금 1학년 1명하고 그리고 이제 2학년 3명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는 저희가 이제 3개 학교가 나눠져서 있었어요. 2학년 여자친구 2명이 한 학교였고 남자친구는 다른 학교, 그리고 1학년 여자친구도 다른 학교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나곰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곰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까지 저희는 한 2.5시간 정도의 2.5회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회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설정을 했는데 이 주제가 아닌 우리는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팀이 돼보자 라고 결정을 하기까지 총 12시간, 12회차 중에 5회차에서야 저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보고 책을 읽으며 해보자 우리는 라고 결정을 해서 6번째, 7번째, 8번째 시간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 과정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랜선 공유의 날짜가 12일로 잡혀서 이 날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DB 작업들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를 했었던 시간들이 3회차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오후에 랜선 공유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오전부터 만나가지고 최종 점검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만남을 가졌어요. 저희는 지금 4명이 나곰팀인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나곰이란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인문예술 분야의 교육 돌봄 분야도 있었고 사회 분야의 애매한 주제를 썼었던 친구들까지 모두 합쳐가지고 네, 저희가 있었어요. 길잡이 교사 2명이 네,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프로젝트 신청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때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신청서 당시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2가지였었죠. 관심 있는 분야와 그 분야 내에서 해결해보고 싶은 주제 이슈. 근데 저희는 대부분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 썼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야기 안 하고 싶다라고 하거나 저는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2명의 길잡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되게 어색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그래도 좀 잘 견뎌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조금 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말을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설정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갖자라고 해서 저희는 뭐 느낌 카드를 활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감 취향 나누기라 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 포스트잇 활동들을 진행을 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난 나의 취향들에 대해서 나누고 상대방의 취향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이제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총 12회차 중에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었던 과정들은 사실 이 초반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음악도 틀어보고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볼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니까 그리고 나에 대한 탐구 시간들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뭐 향도 피우고 그랬는데 뭐 아이들은 지루한지 뭐 졸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4번째 만남에서야 저희는 나곰이라는 팀명이 정해졌어요. 4번째 만남에서 저희가 이제 큰 그룹에서 2개의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나눠지면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나곰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게 4번째 만남에서였고요. 4번째 만남 때 그러면 우리는 나곰으로서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우리 친구들 문제의식은 동일했어요. 꿈과 목표가 없는데 왜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이 사회는 왜 우리를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포스트잇 활동들을 전지를 붙여놓고 굉장히 이제 고전적으로 포스트잇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차시별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차시별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경쟁해야 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뭐 설문 또 다른 팀들과 유사하게 하는 방식들을 맨 처음에 저희도 이제 채택을 했죠. 뭐 설문조사도 하겠다, 뭐 인터뷰도 하겠다, 그리고 뭐 관련된 전문가도 만나보겠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마지막까지 결과 공유까지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4번째 만남이 끝나고 나서 한 그 다음번에 일주일간은 2번째로 고통스러웠었던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뭔가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계획은 세우고 진행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 방향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 스스로 들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헬퍼 그룹과
네, 운영진들과 이제 만남을 그 중간에 한번 가졌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좀 더 언론적이고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기 전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그 공부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공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그럼 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5번째 시간에는 주제를 좀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공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정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포스트잇 활동들을 좀 했었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에 관련된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보거나 뭐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라고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나곰팀은 거의 제가 이제 서기의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워낙 친구들이 말을 하면서 적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저희는 과정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서 저는 좀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서 제가 서기 역할들을 해서 저기 있는 이 포스트잇 옆에 있는 그 화이트보드에 있는 글씨들은 제 글씨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5차 시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배워서 우리만의 공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겠다, 영상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누구한테도 물어보겠다. 선생님 공부가 뭐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는 뭔가를 우리가 실천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물어보기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요. 저희는 책을 읽고 영상을 찾아보면서 공부에 대한 정의, 공부는 뭘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들을 반복해서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보고 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저희는 나눴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란 무엇인지, 여기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우리가 찾는 공부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책도 봤어요. 책도 봤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의 만남들도 중간에 여러 번 있었어가지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책 읽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다양한 온라인 책 읽기를 하는 성인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의 사례 조사를 통해서 좀 친구들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 청소년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그거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온라인에서 책 읽기는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대면에서도 책 읽기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계속된 책 읽기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책을 읽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바로바로 저희가 우리가 그때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찾은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포스트잇 활동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갔어요. 나가면서 네네 이 되게 뭐 조금 시간을 드리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그 명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네, 경쟁의 수단이 아닌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들. 공부라는 것도 한 가지의 재능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공부라는 과정이 결국에는 나 스스로에 대한 공부로 귀결된다는 것 또한 저희 친구들은, 저희 청소년들은 알고 조금은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읽었던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호모 코쿠스였고요. 그래서 또 김명민 교수의 책도 공부란 무엇인가의 책도 서브로 읽었습니다.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다양한 책들을 보고 싶어하는 욕구들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봤다시피 책을 읽고 그리고 영상을 봤었던 시간이 3회차 정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남아 있었고요. 그 부분들은 다음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상 함께 본 영상들이에요. 이 영상은 네, 각자 저희가 2개씩 영상을 찾아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온 영상들을 내가 왜 이 영상을 찾았는지,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보고 싶은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를 영상을 찾은 사람이 앞에 나와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저희가 이제 대면을 했었을 당시에는 같이 영상을 한꺼번에 보고 포스트잇으로 적어봤고요. 이제 온라인에서는 저희가 그 이제 줌에서 만났으니까 줌 채팅방을 활용을 해서 이 영상을 보고 난 느낌들을 네, 나눴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공부에 대해서 몇 차시에 걸쳐서 공부의 의미들, 나군만의 공부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과정들을 남겼던 패들렛 페이지예요. 제가 캡처를 했고요. 여기 이제 아마 이제 운영팀에서 이제 공유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제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의 패들렛 페이지도 다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그 과정들, 사진들이랑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 포스트 활동들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 나누려는 부분들은요. 잠시만요. 네, 네. 제가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프로젝트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몇 가지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고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는 회고를 그냥 오늘 끝나고 나서의 뭐 느낀 점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배웠던 점, 이 3가지 주제로 적어보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회고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들이 느꼈어요. 9시에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 9시 반 사이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그 3가지 주제,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뭐 새롭게 알게 된 점으로 친구들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형식적이 돼간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었을 즈음에 헬퍼 그룹의 조언이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회고의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의 회고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청소년들한테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이것들을 가지고 포스트잇 이런 활동으로 기록하는 것이어서 우리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회고를 좀 촘촘하게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다면 친구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 발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좀 저도 또 이 회고를 통해서 그 다음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고의 내용들을 제가 이번 회고 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었던 것들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희의 단톡창이 있었는데 이 단톡창에 제가 이렇게 남겼어요. 오늘의 회고는 어떤 내용이다라고 남기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의 그 페이지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뭔가 이제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져졌었던 것 같고, 이 회고도 맨 처음에는 그냥 작성을 하고 말았는데 하반기에는 이 회고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맨 처음에 그 다음 회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썼었던 회고들을 내가 썼던 회고를 다른 친구가 읽어주는 방식으로 지난 시간을 약간 뭐 이제 복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네, 그런 시간들을 좀 더 빨리 가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만남을 앞두고 썼었던 회고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제 야심차게 네,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의 의미를 계속 찾아가 볼 생각이 있는지, 책 읽기 모임을 할 생각이 있는지라고 했지만, 네, 저는 사실 큰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모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12번의 만남이 아니라 그 이후의 만남을 기약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올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주실 걸로 네,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나곰의 그 몇 가지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3가지를 잡아봤어요. 네, 나곰의 속도라는 건데요. 이제 그 속도감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과 되게 비교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팀이겠죠. 다른 팀 실제로 친구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른 팀은 교수님을 만난대요. 선생님, 다른 팀은 인터뷰를 한대요. 영상을 찍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항상 이야기를, 이제 자주 저희는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 같을 필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매번 했었고,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경쟁해야지 이 경쟁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믿음이 저도 저희 나곰팀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자기 스스로 자기 암시 같은 시간들이 조금 필요했고요. 네네. 하지만 저희도 이제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우리말의 속도로 가기는 했지만 막바지에 이렇게 날짜를 적어놨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게 만났었던 12일 그 최종 결과 공유회를 준비를 하면서 만났었던 시간들이에요. 10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5번의 만남들을 가졌거든요. 이 시간 동안에 저희는 천천히 그 전에 저희가 걸어왔다면 이 시간 동안 저희가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스피드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리의 것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 역사라는 부분들인데요. 저희도 다른 팀들처럼 뭔가 막 그 아웃풋이 좋은 영상이라던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내어놓고 싶은 욕심들이 중간중간에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저희 구성원 친구들도 그랬었어요. 네,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에 대한 강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은 저한테 좀 더 그 강박은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는 자기 암시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뭐 이제 그 활동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차분차분히 잘 기록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활동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일주일 중 다르게 사는 3시간입니다. 기존에 배웠던 것과는 다른 배움들, 읽지 않았던 책을 읽고 읽지 않았던 뭐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전에 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해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까지의 삶에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균열들 그리고 삶의 물음표를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고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빠르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많은 분들도 말씀해 주셨던 개입과 견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네, 불안감을 이겨내고 개입하지 않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밀고 당기기 위해서 계속 그 더듬이를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질문하는 발문하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뭔가의 우리 팀의 루틴을 만들어주기 위한 느낌 카드나 회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이 부분들을 제가 놓치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멘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제가 캡처한 부분은 이제 3D에서 발행한 뉴스레터의 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개인적으로 성장을 느꼈던 지점들이 저희 친구들의 활동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좀 거리 두고 살펴보면서 나의 인간으로서의 나의 단점이 길잡이로서의 단점과 되게 동일하고 그것이 거울처럼 투영된다는 것, 그걸 거리두기 하고 보게 됐다는 것이 저희 성장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